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이 시작하면서 최근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 시장에서 조정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정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오늘도 말씀드리자면 가격은 흔들리고 철학은 검증된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철학이라고 하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정장은 팔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를 묻는 시험의 시작이다. 시장의 시험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한국 주식이 지금 코스피가 9천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S&P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횡보를 하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횡보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또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어떤 태세를 취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번 조정의 본질은 뭐냐면 나쁜 시장이 아니라 비싼 기대의 재가격화,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에너지 충격과 금리 경계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에너지 충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AI와 연관이 돼 있겠죠. 그래서 AI로 인해서 비용이 하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에너지 충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금리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이번에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금리에 대한 경계심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어 CPI 전년 대비가 좀 완화됐지만 연준이 안심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S&P 500의 포워드 P 이거는 5년 평균 19.9배 이 정도를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고평가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분기 EPS의 성장률이 아직은 21.7% 정도로 이익은 아직 강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경기 침체 확정이 아니라 기대가 너무 앞서갔는지를 검증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조정이 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AI나 또는 반도체나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 번 앞서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경기 침체가 뭐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보다도 지금 역시나 AI가 고평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구나. 아직도 좀 많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하 기대를 늦추며 성장주의 할인율을 압박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은 금리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돈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비용이 증가하게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금리나 기대를 좀 늦추게 되면서 돈을 많이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은 성장주 같은 경우, 특히나 빅테크, 테크 기업들은 조금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다음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업도 비싸게 사면은 수익률이 낮아진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뭐 PER 같은 걸 우리가 좀 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시장의 바닥은 공포가 아니라 이익의 방향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가와 기업을 분리하자입니다. 가격 하락은 사업 훼손과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가격 하락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숫자에서 드러나요. 이번에 매출이 떨어졌다.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낮아졌다. 이게 하락과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갔다.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업 훼손되는 거는 아까 뭐 매출 떨어지고 영업이익률 낮아지고 이걸 좀 더 넘어서는 위험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조정장의 체크 질문이 3개 봐보면 매출이나 수주, 사용량이 꺾였냐?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예시로 들어보면 삼성전자의 매출이 낮아졌냐? 수주가 떨어지고 있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용량이 꺾였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주가는 공포인 상태고 기업은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훼손되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마진이나 현금 흐름이 악화됐는지. 아까 매출과 좀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보는 거예요.
가격보다 사업 체질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뭐 반도체 관련된 거 관련돼서 마진이 또는 현금 흐름이 악화됐는지, 만약에 악화됐다라고 하면은 사업의 현재 체질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업 훼손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사업이 훼손되는 건 아니라 사업 훼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장기 내러티브가 숫자로 증명되고 있나? AI 클라우드 반도체도 결국 EPS와 그 다음에 프리캐시 플로우와 이걸로 평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하락한 종목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훼손되지 않을 기업, 훼손되지 않는 기업,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사업성이 훼손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더 싸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더 싸게 산다라는 개념은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더 싸게 산다라는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훼손되지 않는 기업인지 그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률보다 먼저 사업 지표를 살펴보고 그리고 실적 발표 전후에 가이던스 변화를 추적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뭐, 그 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그 다음에 전 분기 대비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투자 이론이 깨졌다라고 하면은 손실과 무관하게 매도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투자 thesis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어떻게 보면 투자 철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투자 철학이 좀 깨졌다라고 하면은 내가 손실 받더라도 그 손실 퍼센트에 따라서 매도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AI 서사가 강할수록 숫자를 더 차갑게 봐야 됩니다. S&P 500 기업 실적 콜에서 AI를 언급을 많이 했는데요. 10년 평균 103, 그 다음에 5년 평균 164번, 그리고 2026년 현재 337회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사가 굉장히 지금 AI에 대한 서사가 너무 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도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2026년 3월 15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적 콜 AI 언급 횟수가 337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평균 대비 2.1배라고 하는데요. AI 기대가 실적 언어를 현재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가 이렇게 강해질수록 위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격 안으로 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AI는 구조적 성장 축이면서 모든 AI 관련주가 장기 승자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기대가 숫자보다 빠르면 조정은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AI에 대한 현재 기대가 너무 높은데 이게 만약에 숫자나 뭐 실적 이거보다 빠른다라고 하면은 조정은 자연스럽게 올 거라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1년, 2년 이게 기대가 뭐 숫자보다 빠를 수 있겠죠. 근데 기대가 빠르고 뭐 숫자도 빠르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계속해서 빠르게 오르겠죠? 그리고 서사도 빠르게 상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실적이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PS나 마진, 현금 흐름이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방어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페셋 추정치가 2026년 2분기 S&P 500의 EPS 성장률이 21.7%입니다. 그리고 2분기 순이익률이 14.1%, 전분기 14.8%보다 현재 낮습니다. 그리고 장기 평균 대비 프리미엄, forward PER이 21.1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정장에서, 좋은 조정장에서 해야 할 일은 매출 성장률보다 매출의 품질을 봐야 됩니다. 그럼 매출의 품질이 뭐냐? 반복 매출과 고객을 락인시키는지, 그리고 고객을 얼마나 유지시키는지, 고객이 계속해서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영업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매출 증가가 이익률을 개선으로 연결시키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매출만 상승하고 이익률은 낮아진다?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숫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자본 효율이 있습니다. AI 카펙스가 실제 현금 흐름을 그냥 갉아먹고만 있는지,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동시에 올려주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네 번째로 가이던스. 다음 분기 숫자가 올라가는 기업에 집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이던스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의 안전 마진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안전 마진이라고 하면은 싸 보이는 PER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는 이익의 체력이다. 이 안전 마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투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은 중력이다. 위대한 기업도 비싼 가격엔 쉬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AI 고밸류 종목에서 시장이 현재 묻는 질문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성장률은 유지되는가? 두 번째로 마진은 확장되고 있는가? 세 번째로 카펙스가 현금 흐름보다 빠르게 늘지 않는가? 네 번째로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3년 뒤에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팔란티어가 2026년 주가 하락이 26%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팔란티어의 뭐 ATH 대비 36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당일 변동은 마이너스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퍼센트 정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의 이 조정 정도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비싼 가격엔 쉬어간다는 거. 그래서 조정장은 기업의 종말이 아니라 미래를 얼마에 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오는 순간이다. 그래서 현재 기사 기준으로 봤을 때 팔란티어의 포워드 PER이 77.4배 정도 됩니다. 근데 S&P 500의 포워드 PER은 21.1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팔란티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고밸류로 평가받고 있다. S&P 500이나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 팔란티오 같은 기업들은 아직 AI 기업에 있어서 고평가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 기업이 과연 성장률이 유지되는지, 마진이 확장되는지,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되는지,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이 3년 뒤에도 이게 계속해서 낮아지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 조정의 본질은 성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할인율 상승에 가깝고요. 확신이 크면 가격 기준은 더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처럼 어떻게 보면 현재 고평가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확신이 크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럴수록 성장률과 마진, 영업이익률과 매출, 현금 흐름을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은 수익률을 낮추는 쓰레기가 아니라 선택권을 사는 보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정장에서 포트폴리오 원칙을 제가 한번 저만의 원칙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핵심 보유 60%에서 75% 현금이죠. 그래서 10년 뒤에도 핵심 보유 60%에서 75%는 기업에 해당해요. 또는 ETF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조금 무서운 게 있어요. 투자할 때 좀 무서워요. 그래서 개별 기업보다도 ETF에 좀 안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ETF, 스파이나 QQQ 그런 대형 ETF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유망한 기업들이 몰려있는 ETF를 저는 지금 매수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개별주로 매수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원칙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10년 뒤에도 소유하고 싶은 기업인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는 전 ETF, 한국 ETF를 지금 매수를 개별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어요. 많이 안 하고 뭐 한 달에 5주, 10주. 왜냐하면 현금을 좀 유지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그리고 전술적인 현금으로서 10%에서 20% 정도를 저는 갖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좀 더 현금을 적게 갖고 있으려고 해요. 네. 나머지는 ETF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커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선택권은 바로 현금이 된다는 거. 그래서 현금을 반드시 1%라도 현금을 갖고 계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관찰하고 위성,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래서 AI나 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높은 변동성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동성은 계속해서 높을 거예요. AI라는 큰 키워드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현금이 됐든, 뭐 보유가 됐든, 매수가 됐든지 간에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거죠. 네.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 현금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간의 콜 옵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조정이 또 오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현금을 전술적으로 반드시 좀 갖고 계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과신하면 현금이 없고 공포에 빠지면 매수 버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금 비중은 시장 전망이 아니라 나의 심리를 내 심리 내구성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 투자하기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한 50% 정도 늘려도 돼요. 이건 남들과 비교할 게 아니라 나만의 심리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술적으로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냐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급하게 전부 다 매수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봐보면 공포장을 이기는 투자자는 종목보다 리스트를 먼저 보는데요. 조정장에서 선분류 리스트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더 살 기업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사업 훼손이 없고, 두 번째,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어 있고, 세 번째, 현금 흐름과 가이던스가 강하다. 두 번째, 지켜볼 기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좋은 기업이지만 아직 비싸다.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하다. 세 번째, 내러티브 의존도가 높다.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가 있겠죠.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당장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좀 기다렸다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스페이스X를 보면서 아직은 내러티브 의존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X라는 우주라는 키워드는 좋지만 아직은 스타링크라는 통신에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스페이스X는 조금의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저만의 기준인 거예요. 세 번째, 버릴 기업은 무엇이냐? CSS가 훼손됐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사업이 좀 훼손됐다. 두 번째, 부채나 마진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쓰고만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좀 조심해 보자는 거죠. 세 번째, 가격이 아니라 사업이 무너졌다. 이런 기업은 솔직히 말할 것도 없어요. 네. 사실 사업이 무너지면 가격도 같이 무너집니다. 네. 대표적으로 옛날에 테슬라에 어떻게 보면 전기자동차 한창 뜨면서 뭐 니콜라라는 또 자동차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도 사업은 굉장히 좋은 축에 속했어요. 근데 가격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면서 다 같이 무너졌는데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겁먹은 사람이 아니라 기준 없이 용감한 사람인 거예요. 차라리 겁먹으면 돈을 안 써요. 그냥 현금만 붙들고 있어요. 근데 기준 없이 용감한 사람은 돈을 정말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매수 전에는 이 기업을 2030년에도 설명할 수 있는지, 매수 중에는 하락률이 아니라 목표 비중을 보는 거예요. 매수 후에는 추가 하락 시 행동 규칙을 미리 적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기업이 5% 하락하면은 추가 매수를 할 건지, 5% 하락하면은 추가 그냥 매도를 해버릴 건지, 이렇게 행동 규칙을 적어두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 정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 번에 맞추려 하지 말고 구조적으로 틀릴 여지를 남기자는 거죠. 우린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릴 여지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프레임 30, 30, 40으로 나눠보면은 1차 30%, 핵심 기업이 1차 안전 마진에 들어왔을 때 뉴스 공포보다 실적 지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해당 기업에 대해서 재무지표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과 매출, PER, EPS 그냥 네이버에 다 공시를 해놨어요. 네이버 증권에 보시면. 그래서 그걸 1차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2차 30%는 추가 하락이나 CSS가 유지되면서 실적과 가이던스 훼손이 없으면 비중을 확대해 보시는 거죠. 3차 40%, 시장의 패닉 상태 또는 실적 확인 후에 가장 확실한 기업에 집중 투입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그 기업에 대한 공부도 돼야 되고, 그 산업에 대한 공부도 돼야 되고, 그 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레파토리, 서사에 대한 이해도 명확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차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1차, 2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절대 금지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급락 당일 느낌으로 몰빵하는 거예요. 느낌. 이 느낌을 조심해 하셔야 돼요.
느낌. 그다음 두 번째로 손실 회복 욕망으로 저품질 종목에 물타기 하는 거. 물타기? 저도 물타기 많이 했어요. 물타기 많이 해서 저도 과거에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 계속 하다가 이익 보고 팔았어요. 근데 저품질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품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 지표를 보셔야 된다. 자, 세 번째로 절대금지. 현금 0% 상태에서 다음 하락을 맞이하기. 현금 0% 하면은 다음 하락이 왔을 때 살 돈이 없죠? 이때 갑자기 대출을 받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바닥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닥이 어디든지 간에 살아남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다.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보겠습니다. 이번 조정장이 남긴 단 하나의 문장. 사실 조정장에서의 비슷한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때 팔 이유를 찾지 말고 소유할 이유가 아직 살아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자. 그래서 현재 AI는 끝난 것이 아니라 숫자 검증 국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성장주의 할인율을 계속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막 왔다 갔다 조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 실적과 현금 흐름 가이던스가 살아있는지 그 기업만 장기 보유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과 분할 매수는 예측 실패를 흡수하는 나만의 투자 시스템이다. 현금, 현금 반드시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번 조정장은 도망갈 구간이라기보다 보유 기업의 품질을 다시 쓰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시장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맞출 수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기업을 합리적 가격에 축적하는 사람이다. 복리를 쌓는 사람이다. 살아남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정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본 얘기는 사실 앞으로 오게 될 조정에 대한 얘기들이 중복되는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원칙들을 쏙쏙 뽑아 먹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현금 반드시 꼭 보유하시길 바라겠고요. 현금이 없다고 대출받고 뭐 인버스, 곧버스 그 다음에 뭐 갑자기 하락장에 베팅하거나 이런 식으로 무작위성으로 하시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과 현금 흐름, 영업이익률, 실적, 가이던스 이거를 함께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조정장에서 우리가 어떤 걸 배울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